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재개발 영상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재개발의 수익이 많이 남을까,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기초부터, 그러니까 재개발 어떤 물건이 아파트로서 입주권이 나오는지 자체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입주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입주권이 나오는 조건,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택, 그리고 상가,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입주권이 나온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주택의 대지 지분이 작으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지 지분이 작은 주택과 큰 주택, 대지 지분이 큰 주택이 선택을 할 때 대지 지분 작은 주택을 선택을 하시라고 많이들 얘기를 드립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택이 10평짜리 주택이 있고 대지 지분이 5평짜리 주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10평짜리는 평당 8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보고 5평짜리 주택은 평당 10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평짜리는 우리가 매수가는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5평짜리는 매수가가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두 주택의 재개발이 같은 구역에 있다는 원칙이겠죠. 같은 구역에 있다면 우리 대지 지분,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대지 지분당 500만 원이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10평짜리 감정평가 금액은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5평짜리의 대지 지분은 감정평가 금액이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8천만 원에 샀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5천만 원, 5천만 원에 매수했지만 감정평가는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평짜리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3천만 원을 주고 매수를 한 겁니다. 하지만 5평짜리는 2,500만 원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수값, 매수할 때 평당 가격도 훨씬 더 비싸게 샀지만 프리미엄은 훨씬 적게 주고 사는 거죠. 이 부분은 단순하게 같은 지역 내에 계산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대지 지분 작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재개발 구역에서 가격대는 높게 형성된다. 우리가 한남 뉴타운을 보면 단독주택 평당 가격보다 빌라의 평당 가격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면 모든 입주권이 다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질문 중에 무허가 주택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주택을 무허가 주택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되겠죠. 이 무허가 주택은 조건부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이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따른다. 그 조건은 뭐냐면 1981년 12월 30일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세 납부를 했다는 증빙 자료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81년도에 제2차 항공 촬영 사진이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항공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 집, 그러니까 집으로 쓰고 있다는 게 항공 사진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 무허가 주택도 입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갖추고 있어야지만 무허가 주택의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허가 주택이 가장 많은 재개발 지역이 아마 서울 지역에는 신림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림 뉴타운 내에는 무허가 주택들이 가장 많은데요. 이 지역 들이 대부분 다 이런 조건에 맞기 때문에 결국 입주권이 나오는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무허가 주택들이 가격이 싸게, 대지 지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물건들이 나오는 거겠죠. 이 무허가 주택을 매수할 때 잘 알아야 될 내용은 결국 이 세 가지 조건에 가능해서 입주권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허가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쌉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수한다라고 하면 입주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입니다. 우리가 상가를 사게 되면 입주권이 나오느냐 많이들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상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해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가는 상가로 입주권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가도 우리가 재개발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겠죠. 이게 조건이 없고 무조건 상가로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상가는 상가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대지 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깔고 있는 대지 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평으로 치면 27.3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3평 정도 이상 되는 대지 지분을 깔고 있는 상가인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권이 나오는 사항은 상가의 권리가액, 그러니까 상가를 감정평가하고 권리가액을 책정을 합니다. 그 권리가액이 그 전체 아파트,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에서 가장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겠죠. 조합원 분양가가. 그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권리가액이 표시되는데 권리가액이 분양 최소 면적, 그러니까 가장 작은 면적을 분양하게 될 겁니다. 24평이 될 수도 있고 뭐 18평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작은 면적을 분양할 것인데 이 가장 작은 면적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권리가액이 높으면 입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수하는 시점에 권리가액이나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상가의 입주권은 이 두 가지 조건만 상가의 입주권이 나온다는 걸 꼭 아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가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주택수에 미포함된다든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과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상가들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입주권이 나오는 것은 상가는 상가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예외 조항이 있으니 이 예외 조항을 잘 따져보시고 상가에 접근한다면 재개발 투자에서도 장점을 살리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부분인데요. 아마 주택의 대지 지분 이런 걸 많이 따지는 이유가 토지만 있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상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또 있겠죠. 예외 조항은 9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27.3평이죠. 아까 상가랑 같습니다. 9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90제곱미터 이상인지 대지가 분명히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필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35제곱미터라는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평 정도 되는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입주권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지 지분이 30에서 90제곱미터 안에 들어가는 대지는 무주택자들은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 청산되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도 있겠죠. 9평 미만일 겁니다. 9평 미만의 토지는 현금 청산입니다. 이건 예상이 없이 현금 청산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수하실 때는 분명하게 이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를 따져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택을 매수하는데도 대지 지분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주택은 원칙상 무조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상가는 원칙적으로 상가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설명드린 걸. 주택은 대지 지분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이 나온다. 그리고 무허가 주택도 입주권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 세 가지가 따릅니다. 항공사진이 등록되어 있거나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 납부에 증빙이 되는 경우는 주택일 경우에는 둘 다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온다. 그리고 권리가액이 최소 면적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입주권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나머지는 상가는 상가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현금 청산입니다. 그리고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무주택자들만 입주권이 나온다. 무주택이 아닌 자들은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 청산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거의 차이는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깔고 있느냐 깔지 않느냐에 따라서 입주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있을 겁니다. 결국 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들이 우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지역들은 권리가액,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주권 여부는 조합이 정하는 정관에서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개발 투자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우리가 조합원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조합 정관을 받고 들어가는 시기는 좀 더 재개발이 많이들 진행된 상황에 접근을 하는 거겠죠.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추진 단계인 초기 단계에 많이 접근하게 되는데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접근했다가는 추후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에서 투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음으로써 나중에 아파트, 내 집 마련, 새 아파트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이 재개발을 투자하는 것인데 만약에 낭패를 본다라고 하면 재개발 투자에서 충분히 실패하는 투자가 되겠죠. 그만큼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우리가 재개발에서 이런 부분만 참고하고 있다면 재개발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차익을 내기 위한 재개발 투자에서 한 걸음 미리 앞서가는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재개발의 입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재개발에 대한 모든 것들 기초부터 재개발의 어떤 자리까지 어떤 입지에 이런 부분을 알았지만 어디를 재개발 투자해야 될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미나에 오시면 재개발에 대한 어떤 지역까지도 자세히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릴 수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세미나에서 많이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